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분노 해소의 기술 디퓨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조셉 스랜도 박사님하고요. 리 디바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하버드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분노 대처법.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질투에 관한 거예요. 105페이지, 103페이지 질투에 관한 건데요. 질투는 본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그런 한 종류이기도 하죠. 분노에 속하는 하나의 그런 기본적인 본능인데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나 질투는 있어요. 그런데 질투에도 건강하지 못한 질투하고 건강한 질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질투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보다 뭐 다른 사람이 더 근사하고 더 잘나 보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시샘이죠. 시샘이고, 그리고 또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없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질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잘못됐으면 그런 바라는 나쁜 마음, 그런 게 이제 잘못된 질투이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질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뭘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그런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바라는 위치에 있어서 그런 사람을 보고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걸 얻는데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또 내가 노력을 해서 또 그런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시키는,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건강한 질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건강한 질투가 하려면 일단은 내 내면에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바탕이 돼서 건강한 질투를 할 수 있게끔 생각을 그 방향으로 이끄는데, 질투심이 많고 남의 불행을 그런 원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데서 쾌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다고 해요. 자존감이 낮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질투심이 안 좋은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질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질투를 하느라고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 능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고 하는 것도 그 질투의 그런 한 종류라고 해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쉽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와 행동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그런 두 가지 분류를 해서 학생들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장애가 많은데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과학자가 됐어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유명한 과학자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장애가 많은 걸 극복하고 정말 유명한 과학자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한 집단에게는, 한 학생들에게는 행동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한 조금 변형해서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박사가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리고 그 행동을 바꾸기 쉽다고 했던 그 참가자들, 그 학생들은 건강한 질투를 느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건강한 질투는 느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했던 참가들한테는 그러한 좋은 사례인데도 그냥 선망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런 나중에
그런 학습 의욕에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연구를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그 건강한 질투를 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그러한 학습, 그런 공부하는 것도 조절을 해서, 조율을 해서 자신이 그걸 이룰 수 있게끔, 실행력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향이, 열정이 보였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행동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거기에 건강하지 못한 질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선방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그거를 이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적인 거기에서도 의욕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뭘 학습을 열심히 해서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충분히 있는데도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의욕이 조금 저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결과에서도. 그만큼 내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방향을 바꾸면 결과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내 그런 발전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거고, 또 건강한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화가 있는데요. 질투하는 독수리에 관한 우화가 있어요. 그 우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질투하는 독수리가 있는데요. 이 독수리가 다른 독수리를 보고 질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질투는 힘도 세고 잘 나르고 빠르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얄밉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질투하는 독수리가 너무 얄밉고 싫은 거예요. 그 독수리가. 그래서 그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럴 때 자신의 깃털 큰 거를 뽑아갖고 그 독수리한테 던져버렸어요.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독수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깃털을 뽑아서 던졌어요. 그거를 몇 번 했어요. 여러 번. 네, 반복해서 안 되니까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깃털이 자꾸 빠졌잖아요. 자기가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정작 본인은 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질투를 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건강한 질투를 해야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건강하지 못한 질투를 해서 거기에 너무 몰입이 되면 나중에는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완전히 질투의 노예가 돼서 자신을 망치게 되는,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질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질투를 그런 조절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질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목록을 적으라고 해요. 그런 목록을 적어서요. 그런 질투나는 내용을 그런 부정적인 거를 건강한 질투가 되게끔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루려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지,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있는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적는 거예요. 방법을, 그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질투하는 내용하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실행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어떤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지, 그렇게 목록을 적어서 만들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네, 질투에 관한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브렌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법률사무소에서 하급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실력이 이렇게 특출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위협당할까봐, 자신이 해고당할까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어요. 멜이라는 여자가 들어왔는데 자신이 아닌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그게 불안해서 메리를 계속 눈여겨봐요.
눈여겨보면서 메리가 그런 선배 변호사나 다른 사람의 변호사,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하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렌다가 그런 3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친분이 있잖아요. 그런 친분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메리는 착하지만 일은 별로 못하는 것 같아. 실력은 별로인 것 같아. 실수가 많아. 그러면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메리는 실력이 없구나.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는 자꾸 자신이 그렇게 그런 브렌다한테 지적을 당하고 그렇게 매서운 차가운 눈초리로 자신을 쳐다보고 하니까 되게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도 되고 위축되고 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되게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무섭게 질책을 하고 화를 내고 하니까 더 긴장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메리가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브렌다는 그 질투에 그 감정에 몰입이 되어 있어서 자신이 그런 재판을 하는데도 증인석에 있는 증인한테도 그런 사람들한테도 정말 매몰차게 매섭게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재판에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성과를 내게 되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점점 바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렌다가 그러면 그럴수록 가정에서는 남편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예민해져 있고 불안해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분노나 화가 항상 내면에 쌓여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재판에서 그 증인석에서 있는 그 사람한테도 표출을 하지만 자기 신의 가족에게도 남편에게도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노나 그런 화들을 질투로 인한 그런 화들을 표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민하게 하니까 남편하고도 사이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게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당연히 또 브렌다는 사무실에 나와서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몰입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런 화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지를 못하니까 메리한테 자꾸 지적을 하고 화를 내면서 푸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들을. 그러니까 메리가 참다가 못해서 6개월 만에 퇴사를 해요.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거잖아요. 메리가. 그리고 나서 집에를 갔는데 남편이 없어요. 메모 하나만 달랑 남겨놓고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메모를 남겨놓고 남편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질투로 인해서 메리 그 한 사람의 그런 삶도 망가뜨렸지만 자신의 삶은 더 망가진 거예요. 메리는 직장만 잃었지만 그 사람은 브렌다는 남편의 한평생을 같이 할 남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질투는 기본적인 본능이긴 하지만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잘 이끄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정말 더 좋게 발전적으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정말 안 좋게 건강하지 못한 질투를 하게 된다면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투가 느껴지고 비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시고 또 내가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러한 감정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런 자신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으면 질투를 했을 때도 질투가 와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더 몰입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긍정의 말을 많이 해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자신감 있게, 그리고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게 중요해요. 내 자신을 인정해주는 거. 다른 사람도 나를 자신을 인정해주지만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데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하시면, 이러한 질투나 비교가 와도, 선망의 대상이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